아니, 우리 아빠 진짜 부자라니까. 내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여기 연인으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내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해지라고 하고 있고, 일본인 여성은 답답하고 황당한 얼굴로 자신의 집은 정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와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일본의 삿포로 출신 유우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또 저를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멋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저희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려면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족 냉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제 손을 잡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가족들도 마치 얼음을 잡는 것 같다고 하며 기겁을 하곤 했습니다. 전 추위에 정말 약해서 감기도 잘 걸리는데요. 수족 냉증도 심하니 겨울철에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언제나 두꺼운 패딩과 니트, 장갑으로 둘둘 싸매고 살았죠. 문제는 제가 삿포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삿포로를 와보셨거나 뉴스 등으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춥습니다. 눈도 정말 많이 오고요. 특히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어딘가 다닐 때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녹아서 질척거리는 눈을 헤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아시죠? 바닥도 미끄럽고 신발이 축축해지는 찝찝한 느낌들이요. 그렇다고 눈이 오고 추우면 좀 더 나아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눈이 쌓여도 너무 쌓여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일도 잦거든요. 예쁘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눈이 내 키만큼 내리곤 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어떤 분들은 여름철엔 대신 선선하지 않냐고 습하지 않으니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긴 맞는 말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라 삿포로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잘 쓰지도 않죠. 애시당초 설치도 잘 안 해놓는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4월까지는 눈이 내리고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선하고 좋은 여름날은 아주 잠깐인걸요. 일본 입학식은 4월에 하는데요. 보통 일본인들은 벚꽃이 흩날릴 때 하는 입학식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언제나 우중충한 날씨,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입학식을 했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는 아버지 사업체가 삿포로에 자리를 잡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전국에 체인을 가진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만큼 카리스마가 좀 있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 말에 거역을 해본 적이 없네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저를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취업을 하면 따뜻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어린 마음의 사업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제 대학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죠. 아버지 울타리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멋진 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방송국이라는 방송국 문은 다 두들겨 봤던 것 같아요.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국은 아니고 한국 방송국의 일본 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근무지가 도쿄라서 제 소원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되니 더 좋았죠. 아버지께서는 어디가 되었든 내 능력으로 해낸 일이니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송 제작팀 1이다 보니 근무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라는 보람보다 당장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것이 커서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송국 쪽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왔는데 한국의 카메라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무거운 카메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턱하고 어깨에 얹고 다니며 늘 웃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를 보며 꿈꿔왔던 일인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 자기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면과 주위 사람들에게 늘 웃고 상냥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본에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니까 후회 없이 제 마음을 표현해보기로 했죠.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지만 설렘이 생기니 매일 출근길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드디어 연인이 되었죠. 사실 제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는 정말 잘 맞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게 매번 자상하게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꼭 챙기라며 살뜰하게 메시지를 보내줬죠. 그리고 애정 표현도 더 잘해주더라고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것 아시나요?
끽해봤자 반했다. 좋아의 정도가 전부인 대다수의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의 채취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구역질이 났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구역질이 바로 멈추곤 했습니다. 특별히 향수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좋은 향기가 감돌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 와서 더 놀랐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별로 냄새가 안 나요. 등산을 마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분도 안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뭔가 다른 걸까요? 자상하고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저희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끝나면 어떻게 연애를 이어나갈지, 서로의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를 드릴지 등도 조금씩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았던 저희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도쿄에 와서 살면서 자취를 하는데 힘든 점은 없냐는 그의 말에 저는 대번에 춥지 않아서 좋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삿포로에 와보지 못한 남자친구를 위해 삿포로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얼마나 추운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오들오들 떨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냉기가 흘러서 제대로 팔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도쿄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코타츠와 전기장판, 스토브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는 남자친구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우카.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라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집이 많이 어려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제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냐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있지만 너 돈 없냐? 라는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오픈하긴 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집 앞 지하철역에 있는 디저트 가게 있지? 그 가게 우리 아빠 소유야. 일본 전국의 디저트 가게 체인점을 가지고 계신걸? 유우카,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꾸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운 지역에 사는데 집에 냉기가 흐를 정도면 힘든 게 맞잖아. 보일러 틀기 어렵다면 많이 힘든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는 없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너무 공주님처럼 자란 탓에 아빠는 한 번씩 저를 보며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생을 하고 혀를 차곤 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남방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 걸그룹인 카라의 팬이었는데요. 카라가 TV 방송에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코타츠를 쓰지 않고 보일러를 떼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 집을 본 적도 없으니 이해도 가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좀 다른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하다니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남자친구의 황당한 발언에 옛날 생각이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은 일본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다는데 일본은 그런 난방 방식이 없다고요. 에어컨이 냉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에 난방 기능을 돌리거나 코타츠를 쓰거나 전기장판, 전기담요 같은 것들을 쓰고 삿포로는 많이 추워서 전기 스토브나 등유 난로를 추가로 쓴다고 설명해줬죠. 또 일본은 목조주택이 많아 단열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어디든 겨울철은 실내 온도가 낮다고요. 그나마 저는 풍족하게 자랐고 돈 걱정이 없어 아버지가 집에 단열 장치도 어느 정도 해두고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때 비용 걱정 없이 썼다고 설명해줬죠. 그리고 제 본가는 비싼 맨션이기 때문에 유카담보라는 일본식 온돌도 설치해놨지만 집 전체에 설치를 하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정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라 제 방이 추운 편이고 집 공기도 썰렁해서 매번 떨고 다닌 것이지 결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럼 일본 뉴스에 나오던 가정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 같은 뉴스도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자다가 어떻게 얼어 죽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 실내에서 동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지방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춥게 산다고도 알려졌고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나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온도를 설치했으면 우리 유우카가 학창시절에 추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겠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며 일을 해서 일본 가정집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어떤 느낌일까?
물어보니까 한국은 집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슬리퍼를 신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면 집에서 입는 조끼 같은 것도 있고 수면 양말도 쓰지만 추위를 별로 안 타면 반팔 차림으로도 실내에서 생활한다나요. 밖은 춥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 집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아예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대답을 들어도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우선 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방문하고 나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름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사실 저도 본가에 가서 오래간만에 지내면서 감기에 걸려왔죠.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리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가게에 가서 해서 떨지 않고 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제게 왜 내가 겨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냉랭함이 감도니 편하게 쉬긴 어렵겠다고요. 저는 어땠냐고요? 딱 이맘때쯤 12월을 코앞에 두고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둬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집을 아주 따뜻하게 해두셨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따뜻하게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계시더군요. 최대한 얌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에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고 좋아하니까 공주님이 방바닥 따뜻한 걸로 감탄하면 어쩌냐고 너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일본 집들은 겨울에 춥다며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고 수족 냉증이 심한데 어떻게 온돌방 아닌 곳에서 살았냐고 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온돌은 직접 경험해보니까 벗어나기 힘든 마력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바닥에서 자보았는데요. 돌판에 구워지는 말랑말랑한 치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옆으로 굴러가며 노릇노릇 구워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죠. 저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논의를 할 때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최종 이후의 온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신세계였어요. 결혼식은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했는데요. 결혼식 전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줄 것이고 그건 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돈 받은 걸로 신경 쓰지도 말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삿포로 본가에 갔는데 집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해서 본가에 온돌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원해주신 돈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위해 모았던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알아보니 일본에도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온돌이 조금씩 퍼져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우카가 추위를 많이 타니 이렇게 설치해두면 본가에 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1년의 절반이 눈이 내리는 추운 곳인데 훨씬 살기 좋을 것이라고요. 등유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쓰면 난방비로만 최소 60만원 가까이가 나가는데 온돌은 똑같이 틀어도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니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게 비밀로 하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를 했다는데요. 진짜 한국 온돌을 설치해야 하니 한국인 사장님을 찾아서 설치했다는데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손도 빨라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훈훈한 집안이고요. 집안 전체가 따뜻해 밖이 삿포로라는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따뜻해진 집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 좋아하셨던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추위를 꽤 타는 분인데 그냥 저처럼 당연히 겨울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본어가 서툰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보고 추진했는지 바빴을 텐데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자상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상한 남자친구의 호칭을 남편으로 바꿔 부른 지 2년 차. 한국의 겨울은 삿포로 출신인 제게도 완벽히 적응이 안 되는 엄청난 추위입니다. 한국 겨울 날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저는 감기에 시달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팔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자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자기도 한국인과 결혼해야겠다며 난리랍니다. 참, 그리고 일본 집에 온돌을 설치한 뒤 아버지께서는 자랑을 하기 위해 지인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곤 하신다네요. 원래 집으로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는 분인데 온돌도 자랑하고 한국인 사위도 자랑할 겸 부르나봐 하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완벽한 온돌을 놔두고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춥게 살까요?
한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즘 일본식 온돌인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진짜 온돌이 더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매서워지며 이제 진짜 겨울이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 당연한 듯 누워있다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옛날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한국 온돌에 감동받은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